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다가옵니다. 자, 신한증권의 이제 목표가 29만원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자,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수를 해줬고, 기관들은 소폭 매도, 개인들은 뭐 소폭 매도 흐름으로 보여주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원봉으로 나왔고요. 시간의 가격도 500원 정도 빠져서 17만 6,500원 정도입니다. 자, 공매도의 매매 비중은 4.44 정도인데요. 이 추세 강도를 나타내는 ADX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조금 올라간다는 말은 하락의 강도가 거래량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조금 이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플랫통을 하든지 아니면 양봉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이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의 어떤 보유 비중은 전반적으로 11월 달에도 10월 달에 이어서 뭐 늘어나는 어떤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저점에서 많이 늘어났고 11월 달에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이런 어떤 매매 관점에서 또 수급이 벌어지면서 이 중기 이제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심체존에 다시 들어가는 흐름.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결과적으로 잡아줘야 될 때 한 번도 잡지 못하는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흐름에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흐름들은 양호합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힘을 낼 자리에서 지금 가격이 그냥 내려간다든지 지지가 안 되는 흐름들을 11월 달에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단기 이제 파라볼릭자가 지금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바탕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16만원권을 다시 뭐 확인할지 아니면 여기서 돌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나왔던 이 연봉 있죠. 이 연봉을 주 중반이라든지 후반에 돌리는 흐름이 나오느냐 아니면 또 이 부담감으로 옆으로 갔다가 추가 하락을 하면서 이 10월달 9월달에 나왔던 16만원권의 어떤 바닥권을 다시 확인하는 뭐 다중바닥 형태를 만들지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 흐름에서는 뭐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뭐 뉴스 관련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지수 관련되는 인덱스물에 포함이 된다 하면 패시브 자금으로도 일단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건데 사실 뭐 시장이 안 좋고 유동성이 지금 제한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이런 어떤 재료들을 반영을 거의 못하고 있죠. 이게 코스닥 내에 우등생 51개사로 구성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가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이 뭐 아침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를 기반해서 코스닥 글로벌 지수, 이름은 글로벌 지수인데 이런 어떤 지수가 된다라고 하면 뭐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라든지 시장이 좋을 때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글로벌 세그먼트가 이 전체로 보게 되면 코스닥 전체 333조 정도에서 한 23%니까 뭐 제법 크죠. 예, 이 정도 어떤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 뭐 컨텐츠, 의료 바이오, 사실 이제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거의 시가총액에 지금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계열의 이쪽이 뭐또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이제 기타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뭐 이런 업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게임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있기 때문에 수급상에는 이런 부분들도 견주하고요.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한의 리포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한은 굉장히 셀트리온에 좀 부정적인 어떤 하우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들을 좀 빠질 때 신한은 굉장히 목표가를 낮춘다든지 보수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제 실적 어닝이 쇼크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낮췄다가 2분기 이제 어닝이 좀 좋아지면서 3분기, 4분기까지 지금 뷰 자체는 계속 이제
가장 좀 공격적인 어떤 하우스로 좀 바뀌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르면서 내년도까지도 4분기도 지금 좋고요. 4분기도 보시게 되면 매출액 자체가 6,647억, 영업이익도 2,451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소폭이라도 좀 늘고 영업이익 같은 게 계속 늘고 있죠. 그래서 4분기에도 보면 자체 물량이 아니라 론자의 이제 위탁 물량 이제 비중이 확대되어서 뭐 MC마 IB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만 수익성이 좋은 신규적이 바이 품목들이죠. 그래서 유플라이마라든지 베그젤마라든지 이런 어떤 바이오시밀러 어떤 자체 생산 그 여가 개선 관련되는 공급 물량들이 계속 이제 트룩시마와 더불어서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뭐 한 30% 중반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4분기에도 이 부분들이 계속 수익성에서는 좋아질 것 같고 연결로 봐도 이렇게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3분기 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매각되었던 셀트리온 USA 관련되는 부분 이 미실현 수익 반영이 제거되면서 전체 매출액은 소폭 뭐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타이틀에 또 한 번의 컨텐츠 점프가 이제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램시마가 유럽에서 EMA에서 승인을 받고 뭐 국내에서는 뭐 그 전에 받고 2016년도에 이제 미국 진출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이제 승인 받고 몇 년 동안에 올라가다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지점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들을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보죠. 그래서 2018년, 17년에 이제 그 코스피로 이전할 때 주가가 한번 확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수급상 영향을 받으면서 있고 2020년도에 이제 레캐노나 관련되는 이슈로 이제 올라갔습니다만 이 실적단을 보시게 되면 그 2021년도에 이제 2020년도보다 조금 뭐 했습니다만 2022년도에 보면 지금 계속 성장하고 2023년, 2024년도에 매출단 같은 경우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2조대의 부분들 올해는 넘어가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뭐 3조, 4조 이런 흐름들을 보는 어떤 지점으로 가거든요. 주가의 어떤 변동성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올해 80%까지 빠졌다가 아직까지 이제 뭐 13만 9천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20만 원 밑단의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퍼 레이쇼도 낮아져 있는 어떤 부분에 있는 상태인데 그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사실 이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뭐 베그젤마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유플라이마 시장이 어떻게 이제 확보가 되느냐 그리고 직판으로 헬스케어의 어떤 부분들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상후에 뭐 합병 이슈와 더불어서 이 2025년 2030년도에 향후에 이제 뭐 키트루다의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어지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 퍼스트 무브로 이제 과거에 퀀텀 점프를 할 때 어떤 시장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만 지금은 이제 수익성을 확보를 하면서 기술력을 가지고 계속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가면서 종합 이제 헬스케어로 실적단들이 기존의 1조 2조대에서 이제 3조 5조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현금 관련되는 부분이 확보되었을 때 추가적인 M&A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퀀텀 점프를 갈 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이 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될지 안 될지를 하는 것이 기존의 뭐 램시마 IB 제형 중심이 아니라 이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유통망과 후발주자로서 퍼스트 무브가 아니었을 때도 일정 부분 이제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는 이제 유럽에서는 실제 치료진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으면서 캐파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 내년도 유플라이마는 이제 7월달 이후고,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내년도 이제 승인을 기대를 좀 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실적단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신한에서는 거의 3조에 육박하는 매출액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낮은 데는 뭐 2조 한 7천억대 이렇게 하는데, 신한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말은, 램시마 SC 유럽의 어떤 판매 호조라든지 내년도 말,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 미국 출시 관련되는 공급 재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우호적으로 지금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이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상에서의 어떤 소외 흐름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이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주가의 어떤 회복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2분기부터 램시마 IB의 어떤 고성장과 내년에 어떤 유플라이마 미국 출시에서 중장기 실적 개선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월봉상에 이제 이런 어떤 느린 어떤 주가의 행보들을 이렇게 이제 뭐 못 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지점의 흐름들을 과거 10년차 장기 차트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이제 어그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반영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이제 20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을 어떻게 좀 갈지가, 지금 당초 25만원까지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연말이 다가가니까, 그래도 라운드 넘버 가격을 좀 넘기면 내년도는 이제 뭐 25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어떤 목표 가격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지 모멘텀을 실적단에서, 그리고 이제 후발 이제 뭐 아일리아라든지 프롤리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가세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을 본다면, 그리고 이제 뭐 성장주니까 금리단의 어떤 영향들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금리 영향과 더불어서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일봉상에서 이 연봉의 어떤 시가 흐름들,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지금 저항대로 간 이 부분들을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좀 살짝 좀 내려왔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빨리 이제 들어가면서 18만 5천원대까지 어떤 회복들을 이번 주에 회복할 수 있는 양봉이 언제 좀 출현하는지가 가장 일단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